네, 안녕하세요. 도덕 총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제가 짧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부터 가족, 그다음에 친척, 친족, 또 뭐가 있었죠? 사이버,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촌만 빼고 다 했다라고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저번 시간에 봤었고,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강제력이 들어가게 되는 준법, 규칙, 공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로의 양심에만 맡겨놓기에는 사실 사회가 그렇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준법과 규칙 준수를 좀 보면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강제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왜 필요할까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9번입니다. 준법과 규칙 준수 부분을 좀 보시면 질서 있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또 어떻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셔야 되고요. 법과 규칙을 잘 지켰을 때의 좋은 점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좀 찾아보는 그런 챕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법하고 규칙, 뜻을 좀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법하고 규칙은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넘어갈 건데, 첫 번째는 법입니다. 법은 질서를 우선 유지를 하죠. 그렇죠? 질서 유지합니다. 질서 유지하고요. 법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게 되는 단어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 따라서 강제되는, 그렇죠? 사회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라는 단어와 강제라는 단어로 이 얘기가 법을 얘기하고 있구나. 법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규칙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행동 약속을 얘기해요. 규칙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지키기로 한 행동 약속입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혼용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법하고 규칙의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따로 드려봤고요. 그래서 법하고 규칙이 또 우리가 하는 역할을 좀 보셔야겠죠. 도대체 난 법 없이도 산다 뭐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아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법하고 규칙 없이 삽니다. 그래도 법적인 제재가 가지 않을 만큼의 올바른 행동하고요, 양심 있는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하고 규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네, 꼭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법과 규칙이 하는 역할을 좀 볼게요.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생긴 갈등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그쵸?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생긴 갈등하고 다툼을 좀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길에서 보거나 이럴 때 법대로 해, 법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꼭 법대로 하자라는 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을 해도 어쨌든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은 법이 있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과 규칙,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생긴 갈등하고 다툼을 해결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죠. 그렇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고 해요. 물론 사실 깊게 들어가게 되면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은 그래도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질서한 사회를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질서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다라고 하면 무법천지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무법천지라고 해서 법이 없으면 이제 막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사회를 좀 바로잡고 질서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강제력으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쵸 법으로 제재를 함으로써 내 의무를 그쵸 다하게 만든다라는 또 법의 강제력을 또 여기서 전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 법적으로 뭔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름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어떤 거에 의해서 또 되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뭐 공공적인 법이라든가 다 되지만 중요한 건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그 굴레 안에서 내가 법을 잘 몰라도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좀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하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있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법 또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고요. 매번 변하지는 않지만 계속 변하고 있고 지금의 현재 맞다라고 생각하는 법도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변화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은 원래는 모든 사람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약속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놓으시고 세 번째, 질서 있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모두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강제력이 있고 강제성이 있는 요 법 부분, 규칙 부분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좀 볼게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다녔었을 때를 또 기억을 해보시고 또 앞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록 하죠. 교실에서는 물품을 좀 아껴야 되죠. 같이 쓰는 물건들. 책상이라든가 뭐 의자라든가 뭐 사물함 아니면 공공시설물 아니면은 뭐 과학실이라든가 그런 데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그런 물건들 아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숙하기 이런 거는 뭐냐면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떠들고 놀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정숙하는 것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복도에서 좌측 통행. 좌측 통행이라는 게 지금 사실 좌측 통행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우측 통행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학교 안에서 좌측 통행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뭐 매번 바뀌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앞에서만 이렇게 굳이 올 필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굳이 여기로만 가지 말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도서실에서 조용히 독서하고 책도 좀 아껴야 되죠. 내 책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나 함께 쓰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조심히 다뤄야 되죠. 만약에 막 다룰 거면 자기 거 가져 쓰세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휴지 버리지 않기 등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죠. 청소 어차피 우리가 해요. 아시잖아요. 공공장소에 특히나 학교 같은 데서 만약에 같이 버렸다라고 하면은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벌칙으로 막 치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이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자율과 타율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면 자율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타율적인 사람. 환경이 바뀌게 되면 법과 규칙을 위반할 수도 있고 항상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외적인 강제력이 없을 경우에는 충분히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우리는 자율적인 사람입니까? 타율적인 사람입니까?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선택했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바라면서 10번 공정한 행동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 부분,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조화롭게 잘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면 그 내용이 쉽겠죠. 첫 번째 공정이라고 해요. 공정. 여러분들은 뭘 공정하다고 하세요? 얘기하실 때 아마 사용하실 겁니다. 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 뭐 이런 단어 쓰셨어? 보셨죠? 공정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과 똑같이 일하거나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하거나 이런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정말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러니까 공평이랑 평등은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정말 그 평등이라는 의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을게요. 어쨌든 공정이라는 것은 똑같이 일하거나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을 공정이라고 합니다. 있어요. 똑같이 얘 주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공정한 행동이 왜 필요하냐, 그쵸? 똑같이 주는 게 뭐가 필요하냐, 잘하는 사람은 가져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대해서 행동이 필요한 이유도 있겠죠. 그랬을 때 함께 사는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또 굉장히 시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살아가죠. 함께 살아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번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매번 혼자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혼자 산다라고 하면 누가 조금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살기 때문에 공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 공정한 생활을 좀 보실게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을 우리 공정한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 똑같다는 것.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고 똑같이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하고, 공정한 행동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도 알아보셔야겠죠. 공정한 행동은요, 계속 나오지만 정의롭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공정이라는 건 정말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게 바로 공정한 행동의 중요성이고, 그 다음에 양보의 마음도 역시 기를 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용기와 정의로움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남을 배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을 배려할 수 있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보의 마음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행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정의롭고 명랑한 사회도 만들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양보의 마음도 갖자. 이런 것이 바로 공정한 행동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좀 불공정한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체가 불편한 친구와 놀지 않으려고 함. 그렇죠. 정말 너무 나쁜 거죠. 너무 나쁜 행위입니다.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친구가 뭐 신체가 불편했던 건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제가 2분단이었거든요. 2분단이었어요. 2분단이었는데 3분단에 맨 마지막 자리에 남자애가 한 명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평소에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개구장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2학년 때였나 1학년 때였나 막 그렇게 되게 저학년이었어요. 저학년이었었는데 친구가 수업 시간에 약간 표정이 이상해. 우연히 봤는데. 그랬는데 실례를 한 거예요. 시야를 한 거야. 시야를. 아니 그랬는데 세상에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당황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그때 하려고 그랬었냐면, 그때 생각에 책을 친구한테 줬어요. 화장실 가라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너무 당황하게 하길래 내가 책을 줬나? 실내 주머니를 줬나? 요즘도 실내 주머니 갖고 다니나요? 어쨌든 실내 주머니 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되게 당황했는데 그 옆에 있는 짝꿍이 너무 큰 소리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 오줌 쌌대요 이러는 거야. 진짜 정말 당황했어요. 저 그거 보면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안절부절하면서 더 당황해서 오줌을 더 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물론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뭐 놀릴 수도 있겠나요? 하여튼 근데 그때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가끔 생각이 나고 그 친구는 어린 나이에 사실 얼마큼 상처를 받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 친구가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그랬던 친구를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기가 1, 2학년 정도쯤에 많았었다라는 건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고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그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안 했다라는 게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진짜 궁금해요.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장난기 많았던 친구가 지금은 어떨지 가끔은 진짜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기억나고요. 두 번째, 힘센 친구가 약한 친구의 의견을 묵살할 때. 언제까지 힘셀 거예요, 진짜. 언젠간 약해져요. 그쵸? 나도 언젠간 약해지는데 약한 친구의 의견을 묵살할 때 이거 정말 안 좋은 행위죠. 진짜 강한 사람은 뭐예요?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이 진짜 그런 건데 어쨌든 힘센 친구가 약한 친구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건 정말 진짜 얼굴감 못한다. 그쵸? 참 힘센데 다 아는데 사람 다 힘센 거 다 아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라는 부분. 3번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무시할 때. 집안 형편이 어렵다. 그 친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집안 형편을 선택하고 태어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내가 무슨 권리로 무시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인데 혹시나 해서 제가 좀 넣어봤고요. 네 번째, 잘못한 사람이 상대편을 위협해서 잘못을 씌우는 일. 똑같이 당한다. 진짜 똑같이 당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제가 전에는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다른 이제 좀 더 고학년 친구들한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도덕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좀 많고 사실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잘못한 사람이 상대편을 위협해서 잘못을 씌운다. 그럼 더 강한 사람이 생기면 언젠간 꼭 당해요. 진짜 너무 어이없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불공정한 사례를 4개 정도 좀 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좀 신체가 불편한 친구가 있다거나 어려움에 처한 친구 바라만 보거나 그냥 막 놀리거나 이러지 마세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굳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공정한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 이거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 말해준다라는 게 이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정말 공정한 행동이고 대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요. 그렇죠? 약한 사람 괴롭히지 않고 그 다음에 불공평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렇죠? 약한 사람, 저희도 방금 말씀드렸죠.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다. 내가 언제까지나 힘쓸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 괴롭히지 않고 그 다음에 불공평한 행동을 좀 자제해 주는 것도 공정한 생활의 실천이고요. 세 번째, 내 이익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좀 해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자제해 줘야 되는 행위고요. 네 번째, 잘못된 주장하고 행동에 동의하거나 편을 들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편을 들 때 당시에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스스로가 그냥 먹어 삼키고 아니지 않나 이렇게 삼키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편을 든다라고 하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 느껴서 살 수 있겠어요? 전 살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실천을 해준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사회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가족이라든가 뭐 친족이라든가 사이버상의 예절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부분에서의 예절적인 부분을 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져보면서 가는 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정한 실천이라든가 또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 양심에 맡기거나 스스로 맡겨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제도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려드렸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면 이번 수업은 아주 잘했었다라고 제가 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수업 또 더 확장된 개념의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좀 다루게 되면서 이번 시간도 제가 또 다음 시간 보면서 찬찬히 또 이렇게 복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